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일단은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장이 1932포인트대 약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9% 상승한 539.1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은 여전히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수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먼저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아직까지 이 큰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선물이 금일 같은 경우는 4,6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번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다음을 매수를 하셨어요. 15만 4천원에 비중 15% 매수를 하셨네요.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을 아마 어제나 그제 상담을 좀 해드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15만 4천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금일 카카오와의 합병 신주가 좀 발행이 됐죠. 4천만 주가 넘는 물량이 좀 발행이 됐는데, 일단은 전날 11%대의 급락이 좀 나다 종가 7%대 하락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인데, 전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마도 빠지게 되면 11만원대 초반권역까지 12만원대짜리대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10만원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12만원 이하권역에서는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좀 여유있게 보게 된다라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5%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자리대가 12만원대 초반 자리대네요.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14만원대 중반에서 15만원 정도 대까지의 반등을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14만원대 중반권역에서 후반권역에서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 그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안랩을 매수를 하셨어요. 48,6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안랩을 한번 봅시다.
48,600원짜리대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자, 48,6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온 부분들인데, 과거에 이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은 대선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었죠.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소멸이 되게 된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 33,000원 자리대까지도 일단 내려왔는데,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3만원을 깨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추가 매수는 여기서는 하는 전략은 좀 좋지가 않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48,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위에서 매수를 해 놓고 있었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도 기다리시겠다라고 한다라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안철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었죠. 뭐 대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 때 40억 정도 했네요. 일단은 실적은 작년 1년에 했던 그 실적보다는 조금 더 좋게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그 대신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크게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만원대 후반 정도네요. 한 39,000원짜리대 그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 이 종목은 타협점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금일 저점이 33,000원입니다. 이거 33,000원짜리대 깨지면은 아마 3만원 부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KCC건설이에요. 11,000원의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CC건설 한번 봅시다. KCC건설을 좀 보게 되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고, 그 유상증자는 거의 뭐 대주주에 대한 지분으로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이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는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한번 다져볼까, 그 구간들이 좀 만나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잠깐 기본적 분석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이 올해 상반기 때에 한 103억 정도 했네요. 작년 4분기 때 일단 부실을 다 떨궈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상반기 때 한 100억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한 11,000원짜리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 위에서 충분히 매도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0,000원짜리 때에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을 매수하셨어요. 41만 1,5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고려아연 한번 볼게요. 자, 41만 1,500원입니다. 41만 1,5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우선 보게 되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39만원대 초반 자리대네요. 39만원 이 자리대를 안착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 매수가 정도 때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된다라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그나마 좀 선택되어진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41만원짜리 때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되, 일봉 차트보다는 뭐 주봉 차트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밀리게 된다라면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한 36만원대, 37만원, 이 36만원, 이 언저리대에서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까지는 43만원 자리대는 다시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위아를 매수하셨어요. 18만 3천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현대위 한번 봅시다. 자, 18만 3천원이에요. 수익권역이시죠? 수익권역인데, 자,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웬만한 자동차 부품주들은 밀렸습니다. 근데 현대위안 올라갔어요, 일단. 23만 4천원짜리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20만원대 지지력의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나마 이 현대위안은 선택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원화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엔화도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던 게 자동차 쪽 섹터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 쪽 섹터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었거든요. 일단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흐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18만 3천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10%가 조금 넘는 그런 수익 중입니다. 근데 지금 한 4% 정도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0만원짜리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일단 차익을 해놓고 다시 한번 되받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19만원 초반짜리대까지도 한 번쯤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대 한 번쯤은 재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인 한 22만원대 중후반권역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대가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일단은 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춰 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수익 구간을 조금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영웅철강을 매수하셨어요. 2,3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영웅철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웅철강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주봉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 많이 좀 밀려 내렸습니다.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으로 다시 좀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박스 상단권역이 한 2,800원대에서 하단권역이 한 1,800원, 1,7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로 좀 다시 한번 박스권역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의 이제 1,700원대 자리대까지가 거의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사실 이게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단 말이에요. 저점 자리대 깨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오늘 저점이 깨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가 좀 나올 겁니다. 이 1,700원대 정도까지도 한 번쯤은 눌림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종목별로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한 번쯤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2,100원대 후반에서 2,2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한번 끊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되받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영흥철강이 내년 시장에서는 실적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권역이죠. 한 2,900원 라인대까지도 한번 보여주니까요. 그 자리 때까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예요. 45,200원. 비중이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원익 IPS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어요. 전날 같은 경우 하한가까지 거의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죠. 경기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만약에 밀리게 되면 4만원대 초반권이 많이 밀면 38,000원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 47,000원대에서부터 38,000원에서 4만원 언저리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겁니다. 또 하나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시설 투자를 한다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 IT 섹터 중에 좀 실적이 괜찮은 게 SK 하이닉스죠.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45,000원짜리 때 50%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중심 라인 때 언저리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요 자리대 45,000원짜리 때 47,000원짜리 때 한 번쯤은 좀 덜어주셔야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여유있게 보셨다라면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3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겁니다.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고 4분기 때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이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전산업을 매수하셨어요. 6,300원에 비중 10%를 매수하셨네요. 100%네요, 100%. 6,300원에. 6,3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네요, 일단. 일단 정배열 초입권역이에요. 정배열 초입권역에서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하락 N자로 밀려오고 나서 다시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락했다가 지금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서 움직이니까 이 상승 N자형으로 일단 움직이겠죠. 이 상승 N자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요 자리 때 이렇게 보게 되면 6,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일단 1차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건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 1년 누적으로 좀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보게 된다라면 실적의 추이를 보게 되면 상반기 때에 약 한 145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어요. 작년 1년 한 게 180억이 약간 안 되는데, 두 분기 만에 145억 정도가 했다라는 얘기는 200억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의 실적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지수방어형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6,300원대 자리대를 일단은 매수가 정도를 목표가 정도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상 좀 상승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는데, 참고로 막상막하 투맨쇼에 제가 어제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막상막하 투맨쇼를 꾸준하게 시청을 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스타코를 매수하셨어요. 3,1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스타코 한번 봅시다. 3,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1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눌림을 줄 때, 이 자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2,500원짜리 때를 깨면 안 되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 때 깨졌다가, 지지를 받고서, 확대를 해서 보기엔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반등이 났단 말이에요.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진행된단 말이죠. 절반 되돌림은 3,400원짜리 때인데 한 3,35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왔네요. 얼추 절반 되돌림이 나왔고, 이 자리대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한 차례 상승하고서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6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죠. 이 자리대가 조금 매물대가 좀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손절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러프하게 본다면 2,500원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필히 좀 하셔야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3,100원대, 3,200원대 요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00원 이탈을 손절가로 좀 잡아보시고요. 이 자리 때 한번 돌파 시도가 한 번쯤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3,500원대, 3,600원 정도 그 자리 때까지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바이오를 매수하셨어요. 3,790원. 비중 25%를 매수하셨네요. 3,7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제일바이오가 왜 올라갔죠? 에볼라 때문에 올라갔나요? 실적 나오나요? 예,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실적은 딱 의미 없네요. 자, 4억, 올해 상반기 2억 정도 했고, 뭐 실적으로 보면 딱히 이 종목 참 싸다 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차트는 일단은 괜찮은 모양새예요.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봐야 된단 말이죠. 미국에 상륙을 했다, 에볼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전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이 시초가가 개파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약한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매수세가 몰려오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일단은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챙기면서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짜리 때 이 상한가 자리대가 한 번쯤도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든가 아니면은 3,700원짜리 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든가 그 부분들 좀 판단을 하시고 일단 짧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인데 추격 매수는 일단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같이 밀리면서 종목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이 빠진 주식들이 올라갈 것이고 업종 대표주들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애들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건설 촉새 대림산업 같은 경우 낙폭가들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근데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인 부분들은 11선 내지는 21선에서는 필히 한 번쯤은 끊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고 다시 되받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나는 추세가 좀 괜찮은 그런 섹터를 좀 본다라고 하면 전 여전히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